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작자 미상의 판소리계 국문소설 춘향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춘향전의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와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가 나타나고 서술제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됩니다.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춘향전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의 소설로 이 본이 무려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의 인기를 누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주제는 양반의 아들 이몽룡과 태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입니다. 춘향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신분 제도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이러한 태도는 민중의 사회적 비판의 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는 춘향의 숭고한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장의 요소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춘향과 몽룡의 신분 차이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학도의 수청 강요인데 이에 대한 춘향의 저항은 이몽룡과의 재회와 신분 상승의 극적 효과를 드러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해학적 표현이나 토속적 어조와도 잘 어울려 독자에게 흥미와 쾌감을 제공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춘향은 홍성의 성참판과 태기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녔습니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단오날 광안루에서 향단이와 함께 그네를 뛰는 춘향을 보고 그 자태에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에 춘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몽룡은 월매 앞에서 춘향과 백년 가약을 하고 월매는 이를 허락합니다. 둘은 밤마다 사랑을 나누며 지내는데 이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원의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는 미색을 담아낸 인물로 춘향에게 수청을 들 것을 강요합니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장을 맞고 하옥됩니다. 한편 한양으로 간 이몽룡은 과거 급제하여 전라도 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옵니다.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거린의 행색을 하고 춘향의 집을 찾아가나 허름한 행색을 본 월매가 푸대접하고 옥중의 춘향은 절망에 빠져 자기가 죽으면 장사를 잘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몽룡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가 고을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를 봉고파직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고 춘향은 정실 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춘향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키는 여인으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입니다. 이몽룡은 처음에는 미숙하고 철없는 도령이었지만 춘향과 이별한 후에 성숙하여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물로 변모합니다. 변학도는 극악무도하기보다는 어리석고 혐오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부패한 지방 수령의 전형입니다. 월매는 수다스럽고 능청스러우며 현실적 이해 타선에 민감한 인물입니다. 방자는 양반을 풍자하고 우롱하면서 작품의 활기를 불어넣어 희극미를 창출하는 인물입니다. 운봉은 이몽룡이 봉관사또의 생일 잔치에 끼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이몽룡으로 하여금 한시를 짓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어사출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아챈다는 점에서 눈치가 빠른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춘향전의 갈등 구조입니다. 춘향전에는 인물들의 갈등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모두 드러납니다. 인물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으로 표면화됩니다.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은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고 춘향이 이를 거절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과 관리의 권력을 이용하여
춘향을 취하려는 변사또의 드립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 가장 중심이 두는 갈등입니다.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탐관오리의 횡포와 암행어사의 징벌로 드러납니다. 이는 악한 권력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백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당대의 사회상과 맞물린 것으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한편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춘향의 신분적 한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계급의 차이가 있는 남녀의 사랑은 공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퇴기월매의 딸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과 봉건적 신분 사회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정실 부인으로 신분이 상승하여 여성의 인간적 해방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승화됩니다. 세 번째,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령의 거동보소와 같이 서술자가 관객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는 판소리 사설 특유의 문체적 특징으로 이 소설이 판소리 사설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처럼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시제는 대체로 현재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설의 일반적인 말투가 과거 시제인 것과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현재형의 서술은 판소리계 소설의 이전 단계였던 판소리가 소설과는 달리 공연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서사 내용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논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소설 가운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한편 판소리계 소설에는 인명이 제천인데 살만들 죽을 쏘냐와 같은 관습적인 수사가 자주 사용되고 서민층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양반층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판소리가 양반과 민중을 두루 아우르는 문학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까옥까옥이나 치렁치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며 3, 4조 또는 4, 4조의 운문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표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네 번째,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 유희의 유형입니다. 언어 유희란 일종의 말장난으로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문자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라는 표현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또한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유사한 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는 표현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입니다. 춘향전의 내용은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춘향의 굳은 정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탈피하고자 하는 조선 후기 민중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연애담으로 춘향이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에 맞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면적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으로 춘향이 4대 부와 혼인하여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 해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옥은 춘향이 당하는 시련의 공간이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적 공간이자 재생의 제의적 공간입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에서 옥을 거침으로써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사대부의 정실 아내가 될 자격을 획득하여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이몽룡은 거린의 차림으로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에 참여하여 구박을 받다가 운봉이 시를 짓자는 제의에 호응하여 칠원절구를 짓습니다. 이 시의 뜻은 금똥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이고 옥소번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입니다. 이 시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억압받는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며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현실을 대비함으로써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행행하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사건이 급히 반전될 것임을 암시하며 현실 상황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8번째,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적책 문학인 판소리를 구현하는 광대들은 전승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흥미있는 장면을 구현할 때 비슷한 어구를 사용하여 길게 느려 말함으로써 해학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며 부분의 독자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서사의 전체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특정 대목을 더욱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 한 장면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소리 창자가 주어진 장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장면을 확장하여 장황하고 과장되게 서술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실감, 그리고 빠른 호흡으로 사건을 전개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장면과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전체 이야기 구성의 긴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대목과 장면의 부분적 흥미와 감동에 치중하여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계 소설이 주는 부분의 독자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품의 사실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온율감을 형성하며 해당 장면의 긴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번째, 춘향전의 배경사상입니다. 춘향전은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탐관오리인 변학도의 횡포가 갈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해결의 과정 속에 반영된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휴머니즘을 전제로 한 계급 타파의식에서 인간평등 사상이 나타나고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사회개혁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건사회의 도덕률을 파괴한 남녀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며 춘향이 변학도의 수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것에 연려 불경이부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춘향전의 근원설화와 발전 과정입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의 소설로 근원설화가 존재합니다. 설화에서 출발하여 판소리로 구전되다가 고전소설로 정착하게 됩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은 신소설의 옥중화로 이어진 뒤 현대에 이르러서는 춘향전이나 방자전과 같은 필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춘향전의 모티프가 되는 근원설화에는 염정설화와 연려설화, 그리고 권태민여설화와 신원설화, 또한 암행어사설화 등이 있습니다. 염정설화로서 양반 자제와 기생의 사랑 이야기인 성세청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설화로서 여자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정절을 지킨다는 이야기인 지르산여설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나 관리가 민간의 여자를 빼앗는다는 도미설화나 우렁각시설화와 같은 관탈민여 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화소가 담겨있는 남원춘효설화와 박녀설화, 그리고 아랑의 전설과 같은 신원설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행어사가 권력자나 부자의 횡포를 징벌하고 약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박문수설화와 성희성설화, 그리고 이시바의 설화와 노진설화가 있는데 이러한 화술의 암행어사 설화라고 합니다. 11번째, 춘향전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소설이 비현실적 세계에서 소재를 선택한 데 반하여 춘향전은 당시 사회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이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의 현실성을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소설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
대부분 중국인데 반해 춘향전은 전라도 남원이라는 점에서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면 묘사나 인물의 묘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현실적이며 표현의 사실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춘향이 변학도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은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을 나타낸 것이며 당시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만들어내었다는 점이 작품의 창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작자 미상 도미설화가 있습니다. 도미설화는 권력에 맞서 정절을 지킨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백제사람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자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계류왕이 범하려고 하자 도미의 아내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고구려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임금의 절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일부 종사를 실천한 도미의 아내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춘향의 성격이 유사합니다.